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규모 외국인 자본 투자를 유치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최대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사인 다막 프로퍼티스가 미국 전역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데 최소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마존 웹 서비스는 미국 조지아주에 1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주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의 저 멘트를 참 듣다 보면 이게 좀 약간 막 좀 긴장이 좀 되죠. 저렇게까지 미국이 달려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법합니다. 자, 오늘 이슈에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트럼프 얘기를 좀 가보죠. 미국 전역에 세우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다른 나라가 미국 대 이제 다른 나라 이렇게 이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AI 관련된 이 격차가 정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만 드네요. 네, 일단 뭐 데이터 센터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건립이 되겠지만, 근데 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국내 기업들도 이제 올해 또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국가적으로 확충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이제 대규모 외국인 자본을 유치한다는 게 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최대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사인 이 다막 프로퍼티스 후세인 이 사지와니 회장이 대략 한 29조 정도, 2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이 미국 텍사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그리고 루이지애나, 그리고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시간, 인디애나 이제 이런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외국인 자금 유치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한 145조 정도를 투자해서 트럼프 당선인 임기 동안 10만 개의 AI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이제 언급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2025 회계년도, 즉 올해 6월 30일까지죠. 올해 이제 6월까지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한 800억 달러, 한 117억 정도를 이제 117조를 이제 투자한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을 또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이제 그러한 기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 반도체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전문가가 박 파트너가 말씀하신 것만 해도요. 200억, 1000억, 마이크로소프트 800억, 아마존 110억 달러. 아유, 덧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 참 이게 좀 뭔가 이게 따라갈 수도 없는 규모이고요. 어쨌든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그래서 좀 오늘 좀 저희가 자세히 좀 다뤄볼 건데 첫 이슈로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윤 앵커가 전해주십시오. 네,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들어갈 때 반도체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이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력망 그리고 변압기 쪽의 교체 수요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자체가 발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각 액침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2024년 1년 동안 230% 넘게 상승한 바 있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매출이요. 4년 만에 20%포인트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은 미국향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는데 또 데이터 센터 건립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고객사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전체 매출 가운데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해서 50%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건데 한미반도체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관계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건립 수혜주로 현재 전체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한미반도체 곽 회장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싱가포르 공장 기공식에 참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14% 넘게 상승하면서 11만 5,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약보합권 그리고 SKC도 어제 1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CES에서 유리기판 실물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만났다라고 직접 밝혔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SKC의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납품 벌써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현재 보도들 내놓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 13만 5,400원대, LG전자도 액침 냉각 쪽에서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습니다. 1.4% 상승하면서 어제 8만 6,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많은 종목들 있습니다. 업종도 꽤 많고요. 이 가운데서 어느 쪽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앵커 잘 들었고요. 지금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박정식 전무 파트너가 생각하시는 관심주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력이 나오잖아요. 어제 보니까 뭐 예. 한미반도체는 뭐 예. 깜짝 놀랐습니다. 14% 그렇죠. 올랐잖아요. 주가도 예. 이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좀 좋게 개선되는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확실하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을 한번 또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예, 예. 하나 마이크론. 네, 예. 바닥권에서 막 이제 바닥권에서 한 이틀 정도 지금 딱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마이크론은 이제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이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주 거래처이고 또 이번 이제 4분기 매출액이 한 43% 증가한 3,458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364%나 증가한 316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대비 상당히 많이 2024년에 실적이 좀 점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업이익은 다소 조금 이제 출렁출렁 거리고는 있으나 이 매출액은 매년 급격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 지난 2020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1조 2천억대로 성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0%가 더 성장이 나올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과 같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지금 접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실적이 좀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크게 형성돼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이제 한 2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한 11,400원 정도 주가가 이제 위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한 1,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한 14,800원 정도 네. 구간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한 30-40% 정도 기대 수익률을 한번 예상을 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종목도 좀 보면은 중요한 거는 좀 전에 파트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수치가 나오느냐 네. 이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가 이제 하향 수치냐, 이제 상향 수치냐 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일 텐데 지금 말씀한 것으로만 들어보면 하나 마이크로는 계속 상향하는 수치를 네.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런 회사다 말씀하셨고. 자 이번에 우리 곽 파트너는 어떤 기업 얘기 하시겠어요? 네, 저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아, 네. 특히나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동박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2차 전지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또 소재죠. 네, 이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도 경에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주가를 약 한 2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동박 시장에 뛰어들게 됐고요.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사명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기차 동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 일본 등의 공급사가 많기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도 굉장히 좀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전기차 캐즘 현상이 지금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기차 동박 쪽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올해도 이익이 잘 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네. 매출 다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쪽에서 이런 이제 동박과 관련된 소재 사업을 조금 더 이제 특화시켜서 이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동박 소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동박이. 네네.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에 비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동박은요, 배터리용에 비해서 더욱 또 정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균일한 두께를 요구를 한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그만큼 같습니다. 더 기술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만들고 있는 그 동박 같은 경우에 좀 이름이 특이한데요. 초극 저조도 동박이라고 해서 이 초극 저조도가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의 거칠기를 최소화했다라는 이제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흐르게 하고 또 열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체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전기차 쪽에는 거의 이제 대부분 배터리 쪽에서 리튬이온의 이제 음극재 쪽에 사용이 되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12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쪽에서 만든 그 반도체용 그 동박이요. 두산 쪽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 그 두산의 전자 그 비즈니스 그룹 쪽에 AI 가속기에 들어갈 초극 저조도 4세대 동박을 공급한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동극 저조도 동박 같은 경우에는 3세대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3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AI 가속기 블랙웰용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 거의 3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술력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4세대까지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4세대 동박을 두산 쪽에 공급함으로써 두산 쪽에서는 이거를 또 이제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가속기인 블랙웰로 이루어진 데이터 센터의 스위치용, 이게 스위치가 네트워크 장비거든요. 예, 예. 그쪽으로 이제 납품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 동박 쪽이 AI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서버용 AI 가속기에 인쇄회로 기판 쪽에 또 들어가는 동박으로도 이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전북 익산 공장에서 지금 AI 가속기 전용 생산 라인을 한 1,800톤 정도 가량을 지금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렇게 된다면 연 한 수백억 정도의 그런 이제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용 같은 경우에는 뭐 수만 톤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품 단가만 따졌을 때는 이 AI 가속기용 동박이 3배 정도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앞으로 이런 이제 AI 동박 쪽에서 그러게요. 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전기차 쪽에서 나오는 적자를 좀 상쇄하면서 지금 계속 업황을 좀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사실 이제 2021년도 이후에 3년 정도 낙폭이 굉장히 지금 크게 그러게요.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예. 거의 지금 바닥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과거 이제 15만 원 이제 부근에서 지금 2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는 충분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작년 이제 12월 달 구간 2만 9천 원대 다시금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올해 여기서 바닥 구간에서 반등 구간으로 가는지 흐름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앞서 하나 마이크론 얘기도 보여주셨습니다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정말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속에 아주 새카맣게 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주가가 낙폭이 최근 한 1년 새 컸던 종목들이네요.